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던 애너하임 덕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도 손상호 기자,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이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6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두 팀의 뜨거운 승부가 있었는데요. 7위 오지 이글스와 8위 대명 상무의 3연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2015 코리아 아이스하키가 개막했고 동양 이글스는 베일을 벗었습니다. 또 올해 고교 챔피언을 가리는 고교 아이스하키 왕중왕전이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6회 방송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6회 오늘도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 그리고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모여있고요. 16회째 방송을 맞이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경기가 펼쳐졌고 또 많은 이슈들이 양산이 됐는데 오늘 하나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얘기는 NHL 소식인데요.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먼저 몬트리올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 개막 9연승을 달리던 몬트리올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연승이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토론토전 라이벌전이었고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두 분도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경기도 잘 넘어갔는데 하지만 오늘 밴쿠버에게 잡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NHL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이 10연승이었는데 몬트리올이 결국 9연승에서 멈췄고 몬트리올의 그 연승 행진을 밴쿠버가 결국 끊었네요. 프라이스가 고향 팀인 밴쿠버를 상대로 5골을 허용하면서 올 시즌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또 재미난 사실은 밴쿠버가 오늘 경기 전까지 홈에서 열렸던 5경기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패팀과 홈팀 무승팀이 만났는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사실 밴쿠버의 승리 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에 손 기자님이 이거 밴쿠버가 몬트리올 잡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네, 개인적 바람도 있었지만은 밴쿠버가 홈에서 5경기 5연패를 했던 것도 좀 언젠가는 이제 이게 좀 끊어질 때가 됐고 몬트리올도 사실 토론토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 몬트리올도 이제 슬슬 한 경기 정도 져가지고 이제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밴쿠버의 승리를 점쳐봤는데 이게 맞아떨어졌네요. 우연인지. 그렇습니다. 참 몬트리올이 40년 만에 개막 8연승을 한 팀으로 또 이름을 올렸었고 팀 내로서는 9년 만에 팀 최다 연승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역대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인 10연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연승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눌 것 중에 가장 메인 이슈는 바로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자, 사실 애너하임 덕스 시즌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로 꼽았었고 손상호 기자님 역시 계속해서 애너하임 덕스를 밀고 계신다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우승 후보 1순위로 봤던 애너하임 덕스가 지금 9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면서 NHL 전체 리그에서 지금 거의 꼴찌예요. 1승도 유일하고 승점도 가장 낮은데 글쎄요. 이 애너하임 덕스의 부진의 원인, 이유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애너하임은 올 시즌 앞두고 NHL 전문가 팬들로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혔던 팀이었죠. 그런데 9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한 모습도 쇼킹이지만 무엇보다 쇼킹했던 것은 애너하임 공격진의 정말 심각한 부진이에요. 예. 애너하임으로 말하자면 NHL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라이언 게슬라프, 코리 페리가 이렇게 공격진을 이끌고 있는데 이 두 선수는 거의 2005년 데뷔 이후로 1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은 같은 라인에서 뛰어오면서
지난 7년 정도 동안 봤을 때 평균 한 시즌 70포인트 이상 올려줄 정도로 기복도 없었고 항상 폭발적인 모습이었는데 예. 근데 그 NRM이 올 시즌 첫 8경기 올 시즌 그 오늘 경기를 제외한 첫 8경기에서 단 6득점이 그쳤어요. 그리고 그 8경기 중에서 5번의 완봉패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 NHL에서 한 팀이 시즌 첫 8경기에서 6골 이하를 득점했던 것은 1930년 이후 그 85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굴욕의 기록이더라고요. 아, NIM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군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현재 득점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댈러스 스타스의 제미 벤인데 이 벤 선수가 8경기에서 8골 넣을 동안 그 NIM은 팀 전체가 그 제미 벤 그 한 사람보다 못한 6골 넣은 것이 정말 너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오늘 경기에서 댈러스를 상대로 그 1피리어드에서 3골을 몰아넣으면서 3대0을 앞서갔었어요. 네. 하지만 그 무처럼 승리하는 것 싶었지만은 너무 빨리 그 승리를 예감해서 그런지 결국 3대4로 이게 좀 어이없는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네, NIM에게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슬라프, 페리 이 두오를 받쳐줄 벨레스키, 카일 팔미에리 이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좀 공격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게 그 NHL 최고 투의 공격수 중 하나인 라이언 캐슬러가 이 라인을 든든히 지키고 있고 예. 또 스웨덴 리그 MVP 출신인 뭐 제이콥 실버버그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기대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페리, 게슬라프, 캐슬러, 실버버그 이 4명의 선수가 도합해서 첫 9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또 게다가 올 시즌 앞두고 레인저스로부터 영입했던 칼 해글린 역시 오늘에서의 마수거리골을 신고했고요. 그러니까 NIM이 사실 공격진 깊이가 그리 좋지는 못한 팀이에요. 1, 네. 2라인이 다소 강하긴 그 1, 2라인에 비해서. 하지만은 그 1, 2라인이 이렇게 부진해버리니까 그 3, 4라인에서 이렇게 좀 가끔가다 이렇게 골을 넣어줄 선수도 없고 공격을 풀어줄 선수도 없으니까 이제 또 여러모로 공격진에 이렇게 좀 그 부진이 깊어지고 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위기 안 좋은데 그 팀의 캡틴이었던 게슬라프가 오늘 댈러스 경기를 앞두고 맹장 수술을 받으면서 네. 이제는 2주 정도 빠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슬라프가 지난 한 달 동안 몸이 계속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진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슬라프를 뭐 포함한 NIM의 부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이번 뭐 첫 9경기에서 승점 4점밖에 챙기지 못한 NIM은 지금 NHL 전체에서도 꼴찌로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NIM이 팀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시즌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이현석 기자님, 이 NIM의 부진이 기록이나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올해 지금 현재까지 오늘 3골을 포함해서 9골을 에 그치는 이제 빈약한 득점율도 문제가 있지만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어제 기준으로 4.5%밖에 안 돼요. 4.5%? 네, 이는 전체 30위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하지만 근데 또 이게 역설적으로 페널티 킬링의 경우에는 92%로 전체 1위거든요. 네. 심지어 이게 또 지난해보다 11% 상승한 수치예요. 이 상반된 수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진이 결국은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을 했다는 것을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인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골린 프레데리크 안데르센 선수가 올 시즌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세이브 성공률이 93%에 육박하고 평균 수익점도 2.05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아무리 이렇게 수비가 탄탄하고 골리가 뒷받침해 주더라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길 수 없는 게 시합이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는 또 뒤집어 말하면은 전반적인 팀의 공격력이 이제 다시 한 팀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분위기를 탈 가능성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첫 8경기에서 너무나 빈곤한 득점력을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는 점은 어떤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좀 반등의 여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겼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도 패하면서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개막 7연패로 또 8연패까지 갔었죠.
부진한 출발을 했던 콜럼버스가 지난주에 감독을 바꾸면서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위기 반등에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미 2승을 또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악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애너하임 역시 감독 경질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드는데요. 손 기자님,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여기 현지에서도 애너하임의 감독 브루스 브루도 이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는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4로 역전패를 당했고, 특히 동점이었던 3피리어드에서는 슈팅을 단 두 개밖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 경기가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애너하임 프론트진에서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브루스 부드로 감독은 애너하임을 현재 강팀으로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 2000년대 중후반 워싱턴을 이제 약팀이었던 워싱턴을 강팀으로 만들었던 감독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NHL 감독직을 맡으면서 거의 매 시즌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고도 있고, 하지만 이 감독이 약간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플레이오프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7차전에서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경우가 자주 NHL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너하임 입장에서는 그를 경질하는 게 다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브루스 부드로 감독이 NHL에서도 손꼽히는 명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애너하임이. 그러니까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애너하임이 검증이 된 감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제 생각에는 애너하임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게슬라프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건강만 찾으면은 NHL에서 가장 위협적인 센터 중 하나고요. 코리 페리도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지난 시즌에도 부진하다가 플레이오프에서도 맹활약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또 수비진도 현섭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리도 정말 잘하고 있고 수비진이 좋거든요. 예. 공격진이 간만 좀 잡는다면 분위기를 충분히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빨리 반전시켜야 되는데, 사실 애너하임으로서는 사실 연패를 끊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다음 경기들이 또 다른 강팀인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서부지구에서 최소 실점팀인 내시빌과 홈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부드로 감독이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이 감독의 경질이 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네. 경질이 되지 않는다면은 브루스 부드로 감독을 믿고 간다고 해도 애너하임이 앞으로 반등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게다가 그다음 또 다행인 것이 애너하임에 속한 디비전이 서부지구 퍼시픽 디비전인데, 이 팀들이 LA 킹스를 제외하고는 딱히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이 없고, 나머지 팀들도 승점 쌓기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너하임 선수를 좀만 자신감을 찾고 상승세를 탄다면은 충분히 순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현석 기자님. 네. 감독 교체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감독 교체가 어느 정도의 답은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애너하임의 부진은 다른 해외 쪽의 팟캐스트 쪽에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패스가 잘 연결이 되지 않고 공격진이 약간 감을 못 잡는, 전체적으로 팀이 약간은 엇나가는 이런 데서 많이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맞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감독 교체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애너하임 덕스 초반이긴 합니다만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원정 5연전 중 마지막 경기 세인트루이스전으로 일정이 이어지는데, 오늘 일단 득점력이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 자, 선수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다른 결과를 좀 앞으로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기대와 예측을 해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애너하임 덕스의 행보를 주시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분과 함께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알라 아이스하키 96번 신상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안양알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손상호 기자,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애너하임이 오늘 경기 전까지 첫 8경기에서 팀으로서 6골을 넣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바로 현재 한 선수가 첫 8경기에서 6골을 넣은 선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름이 있네요. 바로 NH의 최고령 선수인 야로미르 야거입니다. 자, 야거의 이 나이를 잊은 플레이. 인생은 40부터라고 여기 계신 박hin찬 PD도 얘기를 했었는데 야거의 활약 속에서 플로리다 팬서스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도 꽤 높아져 있고 플로리다 현지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송 기자님? 예, 플로리다는 그 역사적으로 좀 인기가 많이 없는 팀인데 그 팀 관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야거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은데 야거가 197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4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생이에요. 2월생이니까. 네, 빠른 72년생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재 지금 치면은 대명상무 감독이신 배영호 감독님하고 같은 나이시고 네. 국가대표 디렉터이신 백지성 감독님하고 NHL 데뷔를 같은 해에 했던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야구가 정말 옛날 진짜 선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90년대 NHL 팬들 있었다 관심을 끊으신 분들에게 야구가 아직까지 NHL을 뛴다고 하면 정말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NHL에서 뭐 정규 경기 그 1,559경기를 뛰면서 728골, 1,810여 포인트를 기록 중인데 뭐 골은 NHL 역대 5위, 포인트는 역대 4위이고 유럽 출신 선수로서는 골, 어시스트, 포인트 모두 역대 1위를 기록 중인 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 시즌에도 현재 오늘 경기 전까지 6골에 4개 어시스트, 뭐 10포인트 올리면서 팀 내 최다 포인트로 팀을 이끌고 있고 현재 플로리다 팬서스의 어떤 맏형이자 기둥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다니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글쎄요. 올 시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사실 야구는 지난 시즌 뉴저지에서 뛰었을 때만 해도 이제 결국 노쇠가 찾아오지 않나 싶었어요. 예. 그 뉴저지에서 57경기 뛰면서 29포인트에 그쳤었거든요. 예. 뉴저지가 워낙 수비 위주의 팀이긴 하지만 그의 성적은 야구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예상치 못했던 그 플로리다 팬서스 팀을 옮기면서 야구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요. 지난 시즌 플로리다에서 20경기에 나와서 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 비록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진 못했지만은 좀 플로리다 생활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년 재계약을 곧바로 하고 플로리다를 돌아오면서 올 시즌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야구가 20대로 돌아온 것처럼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8경기에서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그 플로리다도 계속 약팀의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은 첫 9경기에서 승점 11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비록 야구가 오늘 경기에서 부상으로 경기 도중 나갔더라고요. 하지만 팀은 결국 승리를 거뒀고 야구도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네. 야구가 수비 위주의 뉴저지에서는 좀 즐긴다는 모습을 못 느꼈는데 뭐 날씨도 좋고 NHL에서 가장 젊은 팀이고 또 뭐 플로리다에서는 또 아들뻘 선수들의 이런 뭐 멘토 역할을 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구의 그 센터 역할을 했던 선수가 또 지금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 23살 터를 지는 이게 알렉산더 발코프라는 선수예요. 23살이요? 2년생인데 아들이네, 아들. 예, 정말 아들뻘이죠, 아들뻘. 그러니까 또 게다가 또 플로리다가 말씀드렸다시피 NHL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팀이다 보니까 뭐 야구가 뭐 활약했었던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뉴욕 이런 팀들에 비하면은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압박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그 플로리다랑 이런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플로리다가 현재 애틀랜틱 디비전 몬트리올과 템파베이에 이어서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거가 지난 시즌에 23경기 만에 4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는 4경기 만에 4골을 넣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팀 동료였던 이 이로운고 골리는 올 시즌에 야구가 82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덕담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엄청난 페이스인데 이현섭 기자님. 네. 지금 현재 10포인트입니다. 네. 야거 어느 정도까지 기록이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아, 이게 수치상으로 하면 계산을 하면 이제 한 지금 100포인트 거의 페이스거든요. 근데 현재 페이스가요. 사실상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시즌 전에 하키 프로스펙터스나 이제 하키뉴스의 예측에 따르면은 이제 거의 한 30에서 40포인트, 이제 50포인트는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네.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이제 나이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앞서 언급대로 본인이 굉장히 플로리다 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한 뭐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선까지는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부상이 이제 어느 정도의 복귀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는 있겠죠. 오늘 경기 1피리어드 도중에 부상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뭐 몇 초 안 있다가 다시 나가면서 몸이 좋지 않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큰 부상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야거 선수 사실 나이 먹어서 다치면 걱정이 많습니다. 모쪼록 그렇죠. 큰 부상 없이 좀 빠른 쾌유와 빠른 복귀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NHL 소식 숨가쁘게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판도가 벌어질지 많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손상호 기자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밴쿠버의 승리가 상당히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모로 예, 기분이 좋네요. 무엇보다 뭐 몬트리올의 연승을 끄는 주인공이 또 밴쿠버라는 게 또 뿌듯하네요. 네. 자, 어쨌든 애너하임 덕스의 좀 분발을 또 기대해 보면서 손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원 아이스하키부 74번 안현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이원 아이스하키 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드넷 16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5-2016 시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텐데요. 대명 상무와 오지 이글스의 정말 중요한 3연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인천 대명 상무의 홈이었죠. 7, 8위간의 맞대결. 대명 상무가 슛아웃 1승, 승점 2점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전이다라고 지난해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3경기의 승점 2점.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현재 대명상무가 오지 이글스전에서 뛴 선수들이 3조가 채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1라인 선수들이 다 빠졌고요. 부상으로. 거기에 캡틴 김혁도 크레인즈전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일단 오지 이글스 1차전에서는 일단 갈비뼈 골절 상해도 불구하고 뛰긴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승부샷까지 끌고 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캡틴이 빠지면서 나머지 2, 3차전에서는 예, 좀 아쉽게 승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네, 뭐 같은 기량이라 하더라도 뭐 인원이 손실돼 있는 팀이 당연히 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예,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슛아웃 승리를 거뒀는데 선제골을 허용했던 경기인데 이 피리어드에 박상진 선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고 슛아웃 가서 황현옥 골리가 2번 모두 막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황현옥 골리가 43세이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승리로 대명상무가 5연패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이글스는 3연패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저희가
대명상무의 길상우 선수를 만나봤다고요? 예, 뭐 일단 이날 박상지 선수 골을 도왔던 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길상우 선수가 이제 앞선 이제 1라인 공격수들 그리고 이제 뭐 주축 공격수들이 계속 줄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길상우 선수가 뭐 3라인, 4라인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2라인, 뭐 1라인 뭐 이렇게 막 라인 상관없이 많은 아이스 타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도 그랬고 지난 시즌 말미에 이제 좀 폼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올 시즌에 좀 일찌감치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면서 뭐 이른 뭐 지난해에 비교해서는 이른 경기 만에 이른 시간 내에 이제 득점도 올렸고 그다음 포인트도 올리고 있어서 뭐 팀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린 선수들이 또 기회를 잡고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가닥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길상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길상우 선수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 최근 팀이 연패 중이어서 오늘은 꼭 이기겠다고 형들이랑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다 같이 되게 미팅도 많이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오늘 좋은 경기 해서 연패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부상자도 많고 인원도 너무 없어갖고 경기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든데 다 같이 서로 도와주자고 한 발 더 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도우면서 해서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타임 많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도 되고 그랬는데 감독님께서 계속 제가 실수해도 계속 좋게 더 다독여주면서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라고 주문하신 대로 감독님이 부담을 많이 덜어주셔서 그래서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명상무의 길상우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확실히 이긴 날에는 저희도 인터뷰 요청하기가 좀 분위기가 괜찮고 진날에는 아무래도 하기도 어렵고 선수들도 하기 꺼려하고 이날 황현우 선수도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샘 세이브가 뭐 쉬운 날도 아니고 하여튼 좀 많이 좀 이겨서 이기는 날이 많아서 많은 선수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승리의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다음날이 아니군요. 다다음날 24일 토요일에 6대0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요. 이날 또 대명상무가 6번의 파워플레이 모두 실패를 하면서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 5대2로 또 한 번 연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결국은 첫 경기 이겨놓고 두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온 이유, 이현숙 기자님이 경기 보셨을 때는 좀 어느 부분에서 그 이유를 좀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1차전과 3차전을 관람을 했는데 이제 이 두 경기에서는 항상 이제 초반부터 끌려다니는 양상의 경기가 많이 펼쳐졌었습니다. 1피리어드에 이제 슈팅을 많이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슈팅을 많이 허용했었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끌려다가는 그림이 나왔고 하지만 1차전은 이제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어서 값진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제 2, 3차전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지게 되었어요. 근데 3연전에서 이제 결국 1승부샷 2패로 2포인트면 많이 아쉬운 상황이 된 이유는 이제 상무가 오지보다 경기를 더 많이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여기서 이제 결국 오지에게 7점을 내주고 말았죠.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명상무가 오지 이글스보다 4경기를 더 했는데 승점은 8점이 뒤져 있어요. 자, 대명상무는 이제 5일간의 휴식 후에 10월 31일 토요일 인천 홈에서 안양 한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기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죠? 네,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수비수가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김혁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간신히 두조를 돌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격진에서도 뭐 이봉진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져 있는 선수들이 더 많다 보니까 네. 네, 득점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그리고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라고들은 다 뭐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를 굳이 만들자라고 한다면은 안양할라도 그렇게 현재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잖아요. 하이원한테 이제 패배 연장 가서 패배를 당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게임이 계속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안양할라가 뭐 많이 준비를 해서 오겠지만 그러네요. 굳이 뭐 변수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것도 없네요. 아 저는 이 변수 하나 떠오르네요. 네. 미디어데이 때 네, 대명상무 배용호 감독이 네, 올해 안양할라에게는 꼭 이겨보겠다. 네. 여섯 이런 번 얘기를 중에 했었잖아요. 이제 그 첫 번째 기회인데 오늘 시즌 첫 맞대결인데 이번 기회는 한번 흘려보내고 다음 기회를 한번 놀려. 네, 선수들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네, 선수들은 좀 복귀를 하고 좀 네. 갖춰놓고 좀 비슷한 양상, 비슷한 환경에서 좀 치러야 이게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뭐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고 다 뭐 조금씩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이번 기회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31일 이 두 팀의 경기를 또 주목을 해보겠고요. 강원 하이원은 사할린 원정 3연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 토, 일. 글쎄요, 뭐 사할린에서 벌어진 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스코어만 보면 1대0, 2대1, 1대0 세 경기 모두 한 골차 패배였네요. 네, 연장도 안 가고 다 그냥 3필이 하나 안에 끝났네요. 아쉽게. 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요. 사할린이 승점 37점으로 3위를 유지했고 하이원은 6위에 그대로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현석 기자님은 하이원과 사할린 경기 보셨다고요? 네,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제 사할린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사할린 홈 경기를 관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서 관람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1점 차인 석패이기는 했지만 이제 경기를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전체적 압도를 당했던 시리즈였어요. 네. 이제 시리즈 슈팅 수를 비교해보면 127대 50으로 슈팅 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두 배 두 배 났거든요. 이상이에요? 예, 네. 2배 이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압도를 당한 경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과는 한 점 차 패배였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할린은 이번 3전에서 이제 9점을 더해서 지금 승점이 37점으로 거의 이제 한라를 위협할 단계로까지도 올라왔거든요. 한라에게 3점 차로 네, 다가섰습니다. 한 경기 더했지만 이제 3점 차면 이제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뭐 사할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 순위 크레인즈 1위, 한라 2위, 승점 7점 차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할린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3위, 아이스박스 4위, 프리블레이즈 5위. 아이스박스와 프리블레이즈가 승점이 같네요. 30점. 네. 그리고 6위에 하이원이 3점 뒤져 있고요. 7위 오지이글스, 8위 대명상무, 9위 차이나 드래곤 순입니다. 아시아리그는 이제 대명상무와 안양한라 31일 경기 그리고 31일과 1일 일본 4팀들의 삿포로 집결전 이후에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예, 일단 이유는 11월 초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유로 챌린지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대비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가깝게는 이제 내년 세계 선수권이 또 폴란드에서 같은 지역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폴란드 쪽에서 열리는 유로 챌린지에 참가를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약간 더 수준 높은 팀들이랑 당장 내년 초에 2월 달에 올림픽 예선이 네.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함에 있어서 두 국가가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될 것 같고요. 예. 두 국가가 치면은 6팀이 쉬기 때문에 네. 차이나 드래곤하고 사할린도 덩달아 같이 쉬게 될 것 같고. 네. 당분 한 2주 정도 아시아리그는 쉬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휴식기를 가진 뒤에 11월 14일에 일본에서 아시아리그는 재개되고요. 국내 팀들은 11월 27일부터 경기를 예. 재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선수권이 또 바로 이어서서 있기 때문에 종합선수권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리그가 재개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삿포로에서 일본 집결전이 있는데 여기에 이현석 기자님이 직접 일본에 가서 이 집결전 보신다고요? 네, 이번에 일본 여행 결정이 돼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일본 팀들 전력도 좀 보시고 네.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많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네. 자, 일본 다녀오셔서 다음에 또 일본에서 직관하신 내용 또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5-2016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할라 조민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아직까지는 국내 유일입니다. 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아직 안 찾아봤는데. 또 있으면 또 어떡하죠? 자, 이번에 16회 마지막 소식인데요. 2015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지난 22일 목요일에 안양 실내 빙상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11월 4일 수요일까지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오늘이 28일입니다. 어제까지 일단 전반부 한 대회 절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도 이번 대회 소개를 드렸고 또 이번 대회 참가하는 팀들 중에서 동양 이글스가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드디어 동양 이글스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 대회 개막전에 나섰어요. 네, 거기에다가 상대는 또 우승 후보인 고려대학교였고요. 네, 기대했던 만큼이나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이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였고요. 슈트아웃 승부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3대2 고려대가 개막전 승리의 주인공이 됐네요. 이날 경기 저희가 지난해 인터뷰를 했던 염정현 선수가 2골 맹활약을 보여줬고 글쎄요, 동양 이글스의 전력이 첫 경기였는데 이 정도면 꽤나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승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잘하는구나. 선수가 없어서 좀 힘들어했을 그런 걱정도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냈구나. 네, 그런 느낌이었죠. 예, 아쉽게 개막전 패배를 했고 하지만 바로 다음 경기 광운대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전 7대1 이날 염정현 선수가 5포인트를 올렸어요? 예, 뭐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를 펼치면서 거의 3경기 내내 염정현 선수는 포인트를 올리고 있네요. 예, 현재 동양 이글스 3경기에 2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동양 이글스 베일을 벗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양 이글스 경기 내용 어떻게들 보셨어요? 일단 제가 직접 본 거는 이제 그 경희대와의 경기였었는데요. 뭐 경희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어려웠었는데 일단 동양 이글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염정현 선수하고 이제 이성진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뭐 펼쳐나가고 있었고 고졸 선수들도 꽤나 잘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예. 예, 김동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라인, 뭐 3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포인트도 꽤 올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라인을 정해놓기보다는 이제 1, 2, 3라인이 좀 골고루 섞여가면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가 좀 있어서 지금 딱 4명이 돌아가고 있는데 뭐 조재영 선수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재영 선수뿐만 아니라 뭐 네 선수가 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예, 또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승엽 골리도 언제나 그렇듯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올해 준비한 팀답게 밸런스는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했고 이제 3경기 치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폼들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다들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동양 이글스가 고려대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또 다른 우승 후보죠. 연세대와의 경기에서도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회 전반부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연세대가 3전 3승으로
선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세대의 선두에는 역시 대회 둘째 날이었죠. 고려대전의 승리가 컸네요. 네, 컸죠. 네, 5대3으로 연세대가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앞선 경기까지 1승씩 나눠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정기전 때는 연세대가 승리를 했었고 유한철배에서는 또 고려대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네. 이날 경기 재밌었어요. 네, 좀 뭐 연세대가 일찌감치 앞서가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또 고려대의 추격도 언제나 그렇듯 끈질겼습니다. 네. 자, 연세대는 일단 우승을 향해서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고려대는 연세대에게 지면서 일단 자력 우승은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뭐 동양 이글스나 연세대가 남은 경기도 모두 승리를 가져가고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고려대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 우승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리고 웨이브즈인데 웨이브즈가 지금 4위에 올라 있어요. 웨이브즈의 전력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웨이브즈도 일단은 세 조를 추려서 나왔죠. 예. 추려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부상 선수들이 있고 또 이탈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전력으로 경기를 치러내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김동현 선수라던가 이용민 선수라던가 포인트를 족족 필요한 순간마다 올려주고 있어서 그래도 약간 다크호스로서는 정말 제격인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선수는 이제 꼴리 김영우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웨이브즈에서 운동을 하면서 계속 기량을 발전시키고 있고 독립리그에서도 꽤나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리그에서도 이번에 첫 웨이브즈로서 소속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건데 네. 이 선수의 활약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남은 경기가 이제 뭐 동양 이글스라던가 연세대 좀 힘든 싸움이 남아 있는데 이 두 팀 지금 우승 후보라 점쳐지고 있는 연세대와 동양 이글스의 발목을 어느 순간에 누가 잡느냐 이 시점이 정말 웨이브즈로서는 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덕분에 좀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 판도에 한번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그렇죠. 웨이브즈의 어떤 작은 이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한양대, 경희대 하위 그룹 세 팀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부족한 선수 인원, 그에 따른 힘겨운 시간들. 광운대는 선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네. 광운대는 아니군요. 하이 그룹이네요. 네. 이 세 팀은 좀 어떤가요?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부상 선수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세조 안팎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역시나 뭐 불안한 수비와 쉽게 터지지 않는 골 결정력, 그게 계속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뭐 한양대학교도 지금 두 조를 간신히 돌리고 있으면서 뭐 정영수 선수나 이승준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 선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플레이어는 8명밖에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세대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수비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축구로 치면 뭐 10백 정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공격을 전혀 배제하고 수비만 정말 정확하게 펼쳐내는. 근데 이제 기량이 뛰어난 팀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비만 펼쳤을 경우에는 금방 지치고 또 이른 시간에 금방 실점하면 그새 무너지고 게임을 접게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력을 이 피리어드 중반까지는 꾸준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경기이지 않았나. 더군다나 1피리어드 때는 수비 이후에 역습을 통해서 먼저 선제골까지 성공을 하고 이후에 1피리어드 막판까지도 리드를 유지하면서 그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나 수비 전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항상 말이 나왔던 인원수, 뭐 선수 보강만 좀 더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위 그룹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희대가 지금 4게임에 4패를 기록 중인데요. 남은 경기가 고려대전, 광운대전이 있습니다. 남은 2경기에서 어쨌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10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희대의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 연세대가 승점 9점을 챙기면서 1위, 2위부터 4위까지 승점 1점 차이로 지금 붙어있네요. 승점 8점의 고려대가 2위, 동양 이글스가 승점 7점으로 3위, 웨이브즈가 승점 6점으로 4위, 그리고 5위에 광운대, 6위에 한양대, 7위, 4패를 기록하고 있는 경희대입니다. 남은 일정이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일정 중에서 주목을 끌 수 있는 경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31일 이제 후반기부터 펼쳐지는 웨이브즈 연세대 그리고 그 다음 날 있을 이글스와 웨이브즈 경기가 굉장히 이제 이게 우승 판도를 이제 거의 우승 판도의 그림이 완전하게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웨이브즈가 과연 연세대와 동양 이글스를 괴롭혀줄 수 있느냐? 네. 한번 주목을 해보겠고요. 혹시 2승한다면 뭐 웨이브즈도 당장 우승을 웨이브즈가 예,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갑자기 우승 판도에 웨이브즈가 뛰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연세대와 동양 이글스의 경기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흐름상으로는 뭐 이 두 팀이 계속 연승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예, 마지막 경기가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기대가 되네요. 동양 이글스가 과연 연세대를 꺾고 역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연세대가 뭐 전승 우승을 완성을 할 수 있을지 뭐 어느 팀이 우승을 하든 뭐 올해는 또 새로운 기록이 될 수 있는 해니까요.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끝까지 우승 판도는 오리무중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좀 주목받는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안양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바로 이번 주에 목동에서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코리안 리그가 잠시 3일 동안의 휴식기를 갖는 동안 예, 동생들이죠. 네, 중등부, 고등부 왕중왕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2015 중학교 아이스하키 왕중왕전 그리고 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왕중왕전이 바로 이번 주에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중등부 왕중왕전이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요? 예, 지난해 이제 시범 경기 차원에서 한번 펼쳐졌었고 올해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 대회로 예, 진행이 되게 됐는데 예, 마찬가지로 지난 올 한 해 동안 이제 좋은 성적을 차지했었던 네 팀들이 참가를 해서 네, 토너먼트 방식으로 네, 최강 중학교 팀은 어디냐라는 예, 그런 대회가 되겠네요. 네. 28일 수요일에 준결승 중동중학교와 경성중학교가 맞붙고요. 29일에 두 번째 준결승 경기로 광운중학교와 경희중학교 이 준결승 두 경기의 승자가 바로 30일 금요일에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왕중왕전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그동안 1, 2, 3차 리그 다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 왕중왕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1, 2, 3차 리그의 승점 종합 성적을 합산해서 총 4팀이 왕중왕전에 올라와 있는데 먼저 1위 경기고등학교, 2위 경복고등학교, 3위 광성고등학교, 4위 경성고등학교가 왕중왕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준결승 첫 번째 경기로 1위인 경기고와 4위인 경성고가 28일 수요일 저녁에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2위인 경복고, 3위인 광성고가 준결승 대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들이 바로 30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대망의 왕중왕전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자, 네 팀만이 남아있는 이 왕중왕전 예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승팀은 누가 될 것인가? 글쎄요, 3차 리그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고 각 팀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리그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기고가 아무래도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1위 네. 경기고. 네,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이제 토너먼트인 굉장히 단기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뛰어난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변수가 발생을 하면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가 아무래도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고가 일단 준결승 상대가 경성고인데 1, 2, 3차 리그 때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힘찬 PD는 이 네 팀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경기고가 많이 유리한 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3학년 기량들이 많이 선수들도 많고 유리한 상황은 분명한데 다들 예측하는 대로 저도 경기고를 찍으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고요. 예, 광성고등학교가 3차 리그 그러니까 점점 1, 2, 3차 리그를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밸런스도 맞아가고 기량들도 올라와서 근데 그 폭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지난해 또 왕중왕전의 우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2연패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광성고. 네. 예. 둘 다 준결승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광성고는 준결승에서 경복고와 만납니다. 네, 경복고도 만만치 않네요, 근데. 1, 2, 3차 리그 전적을 보니까 경복고가 2승 1패를 했네요. 자, 이 3차 리그 전승 우승을 했던 경기고가 그대로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1차 리그 우승팀이었던 경복고 그리고 지난해 왕중왕전 우승팀이었던 광성고의 도전이 통할 것인가? 경성고 얘기가 없네요. 경성고 4위 경성고가 이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네. 주변에 이제 하키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연습 경기를 많이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연습 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이변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3차 리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선수들의 기량 변화가 있고 전술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느 팀이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또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일단은 저는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걸로. 네.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왕중왕전도 모두 현장에서 경기를 좀 담아올 예정이고요.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 있게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니까 28일부터 30일까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16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오, 이벤트가 있네요. 네, 저희가 재작년이었나요? 온도스포츠 팟캐스트를 할 때 봉서 캐스터를 통해서 연극 티켓이 협찬이 들어왔었는데 네. 올해 요번에는 이제 대명에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오, 대명이라 함은 대명상무의 대명이죠. 대명 네. 리조트 뭐 이런 거 혹시 오션월드 이용권이 협찬이 와서 오션월드 이거를 이제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야 언제나 항상 이런 거는 환영하죠. 네. 대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언제나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벤트 공지를 할까요? 네. 일단 오션월드 이용권 2장 걸려있는 이벤트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31일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대명상무와 안양한라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의 스코어를 여러분께서 예측해 주시면 스코어를 맞히신 분께 저희가 상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맞추시면 두 분을 추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스코어 맞추기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진 않을 것 같고 제 걱정 한쪽 뭐 그건 둘째치고요. 예, 참가자가 적을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에 저희 이벤트 공지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 공지 페이지에 글에 댓글로 예측 스코어를 달아주시면 경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인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반드시 페이스북 온더스포츠에다 다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댓글 다시면은 안 되죠? 네. 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페이스북 온더스포츠에 경기 시작 전까지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께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대명이 이렇게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고요.
예, 다른 기업이나 네, 업체들도 많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혹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다음 이벤트 때 다시 네, 2월 계속 된다는 이렇게 점. 참가자가 적을까봐 걱정이 들죠. 네. 어쨌든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기분 좋게 또 선물 나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그리고 온더스포츠.co.kr 팟빵, 아이튠즈, 유튜브 온더스포츠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이현석 기자님이 일본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따끈따끈한 일본 소식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찬 PD도 출장을 가죠? 네, 폴란드 유로 챌린지를 함께하게 됐고요. 네, 다음 회는 또 지난해 일본처럼 예, 이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예, 방송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폴란드 카토비체? 네, 시차가 8시간이라는데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새벽에 고생하시겠네요. 네. 일단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함께 힘찬 PD도 다녀오게 되는데 가서 우리 대표팀 소식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친해지고 많이 얘기도 담고 네. 또 그 폴란드 카토비체가 내년 세계 선수권이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내년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곳 현지 사정은 어떤지 또 자세히 확인해 오겠습니다. 네. 두 분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다음 회에 뭐 직접 뵙는 분도 있고 전화 연결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다음 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회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